네, 안녕하세요. 이비안TV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시즌3가 시작한 지 거의 한 3, 4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최초로 제가 시도했었던 관상. 결국에는 아픈 사람들의 관상이 있다라는 게 이제 시발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픈 사람들의 관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째 강조하지만 한의사는 관상가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한의사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렇게 병의 원인을 보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가 이제 형상의학이어가지고 그 세 가지 분류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형상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는 병이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생겨서 오는 병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허약해서 오는 병은 진짜 쉬운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는데 이 사람 같이 똑같이 감기 걸렸는데 이 사람은 잘 낫고 이 사람 나는 안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안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보중익기탕 같은 거 약 쓰면 보중익기탕은 감기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약으로 넣어줘서 이제 감기 이기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허약해서 병에 오는 것은 보약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생활관리가 안 돼서 되는 병. 생활관리가 안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로한다거나 너무 많이 음주를 한다거나 감정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생활관리병 안에 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생긴 것 때문에 아니면 생긴 거대로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형상의학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가요? 네네, 그쵸. 형상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라는 이 말을 따지면 그럼 어떻게 뭘 보냐고 하잖아요. 보통 한의사가 이제 환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들어오는 동안 빠르게 스캔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가 들어올 때 우리 진료 원장들은 다 환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형을 일단 보고요. 그리고 얼굴형 볼 때 이목구비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 이목구비의 모양과 위치와 색을 보고, 그리고 얼굴에서 지나면 몸통의 형을 봐요. 사람마다 또 몸통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몸통형을 보고, 그 다음에 팔다리의 형을 보고, 그래서 팔다리가 몸통에 비해 크냐, 뭐 몸통에 비해 팔다리가 짧냐, 막 이런 것들 보게 되고, 당연히 체형에서 뚱뚱하냐, 뭐 그 날씬하냐, 뭐 그 당연히 체형도 보게 되고, 이제 뭐 여성이면 여성의 그런 굴곡이 얼마나 있냐, 남성은 남성의 성적인 굴곡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걸음걸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 모든 것을 몇 초 만에 보시나요? 그냥 싹 한번 스캔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뚱뚱한 남자가 왔어요. 그리고 엄청 마른 할머니가 왔어. 그러면 이 둘 다 나 허리가 너무 만성적으로 안 좋대. 되게 오래됐대. 그냥 삐끗한 게 아니고 엄청 오래돼서 고질적이래. 그래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의원이 아니고 만약에 뭐 마취통증의학과나 의학과라고 예를 들어 치면,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두 사람한테 같은 주사를 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나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진통제를 줄 것 같아요. 약국 가면. 근데 한의원에 오시면 그 뚱뚱한 남자와 깡마른 할머니는 같은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한 한약을 쓸 때 아예 다른 약을 써요. 아예 다른 약을. 그게 되게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할머니여도 얼굴이 각지게 생겼냐, 얼굴이 동그라냐, 얼굴이 역삼각형이냐, 얼굴이 막 이렇게 좁냐에 따라서 네 분 다 원장님 저 너무 요즘 무릎이 시리고 이래서 보약 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분 다 다른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형상의학적 관점이다. 얼굴형 때문에 같은 거라고 해도 다른 약을 아예 써버린다. 다른 약을 써요. 동의보감에 근거해서 그 형상의학적 관점을 갖는 거죠. 우리 몸이 이루어진 구성을 정, 신, 기, 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 우리 몸에 이루어진 것이 그 중에서 남자는 정이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같은 병으로 왔을 때 남자가 왔으면 정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육미지황환, 뭐 팔미환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같은 그 병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의 형상이라면 기가 울체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같은 병으로 왔어도. 그럼 이 사람은 기가 울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를 좀 흩어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질병이라고 할 때.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기가 떨어져요. 한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양기인 부분이 있고 음혈인 부분이 있는데 양기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양기 있는 부분을 올려줄 수 있는 약을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명난청 진료할 때도 이명난청이 특히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쓰지 않는 약재를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인분들한테는 쓰죠. 같은 이명이라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형상이 음혈이 부족하기가 쉬워서 음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을 쓰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의 형상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래서 그 매우 높은 확률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르게 약을 쓴다. 이것이 이제 형상의학의 개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론으로 들어가려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뭐 얼굴형은 그럼 몇 가지로 나누며 뭐 몸은 몇 가지로 나누고. 저는 아까 처음 보고도 등을 받고도 이거를 한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여기 써 있는 것만 툭툭툭. 아니 이거 한의사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그래서 오늘 개론의 결론은 뭐냐면.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 피디님 입장에서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안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과 구조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 컵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무리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제조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다. 우리 몸의 그 생긴 모양과 그릇대로 그렇게 기능이 가는 부분이 그래서 결국 생긴 대로 병이 온다. 개론 마치겠습니다. 2부에 또 네.